안녕하세요 여러분, 잼잼TV의 MC 잼입니다. 제 요즘에 머리카락이 많이 자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커트머리였는데 한 7개월 정도 되니까 머리가 거의 많이 자랐네요. 잘 어울리나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테리어랑 그리고 이제 건설 쪽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주제가 건설업과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랑 그런 회사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일단 저는 건설워커라고 해서 건설회사 종합 정보 사이트에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먼저 상위 22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들은 이렇게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현대건설, 기흥산업, 기호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SK건설 이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대기업은 아시다시피 입사 스펙을 보니까 대학교 졸업자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보통 이제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은 하청을 많이 주는 편이다 보니 내근직이 좀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고 관리직을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대학교 졸업자들을 많이 뽑고 있고요. 나머지 한 30%에는 이제 초대졸, 그리고 사실 고졸 경력으로는 입사가 좀 많이 어려운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화이팅!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연봉 많이 빵빵하게 받는 걸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은 어떤 업무들을 이제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잖아요. 너무 많아서 좀 보고 저도 얘기를 할게요. 보통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설계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은 설계 관리를 하고 설계를 전문적으로 좀 진행을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무, 시공 관리인데 보통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공사 상황을 관리자의 역할로 수행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품질 관리, 공정 관리, 안전 관리 이런 부분은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진행이나 아니면 혹시 모르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는 이제 연구개발, 영업, 사업 관리, 기획, 경영 지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아마 이제 그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면은 더 정확히 아실 거예요. 어찌 보면은 약간 건설이랑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기업인 만큼 그 회사 하나를 운영하는 데에도 다양한 직책들이 필요하고 연구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제 대기업은 아무래도 자재팀이라고 해서 따로 자재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조달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토목 사업이랑 플랜트 사업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 외에는 요즘에 이제 주택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박람회 참여를 하거나 주택에 대한 시장조사 이런 거를 따로 조사하고 관리 또 기획 개발하는 부서들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라고 해서 설계 시공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 쪽인데, 사실 중소기업은 인원수가 조금 많이 있는 법인 중소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10인 미만의 사업 구성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냥 개인 사업자의 그런 중소기업도 있어요. 사실 중소기업보다는 소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사실 중소기업이라는 그 분류 자체가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라서 법인 회사하고 개인 회사로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소기업도 약간 이제 리스트들을 많이 보기는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졸업자를 많이 뽑는 편이고요. 그게 비율이 한 그래도 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밖에 고졸도 뽑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대 초대졸 이상으로는 많이 뽑고 있고요. 사원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대기업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부서나 파트, 자기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역량이 세분화가 되어 있다 보다는 좀 여러 가지 업무를 소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는 다른 점들이 건축이나 실내 인테리어 쪽으로 조금 더 전문적인 직책이 많은 것 같아요. 경영이나 뭐 개발부 이렇게 다양하게 부서가 있지는 않고 설계, 현장, 그다음 뭐 디자인부 약간 이렇게 좀 부서가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정말로 10인 미만의 회사는 한 사람이 설계부터 디자인, 뭐 이렇게 시공 관리까지 다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도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건 아무래도 공통사항인데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기업 전부 공통사항인 거는 우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우대 조건들이 어떤 게 있냐면 현장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운전 기능자를 아무래도 현장이 막 지방에도 있고 뭐 대구 갔다가 뭐 경주 갔다가 이래야 되는데 기차 타고 가겠습니다. 금방 도착합니다. 이러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좀 운전 가능자를 우대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디자인이나 설계 파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능숙자인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거의 컴퓨터로 업무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컴활 우수자도 많이 우대하고 그리고 이거는 너무 속상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보다는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쪽으로는 조금 젊으신 분들을 많이 우대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25세에서 35세 사이 정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프로그램들,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내가 이제 입사 준비를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배워놔야 하는지, 우대 조건에는 뭐가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프로그램 종류는 제가 아는 것에 한해서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스케치업, 캐드, 라이노, 맥스, 빔이라고 하는 P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빔은 조금 저도 생소한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한 가지씩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스케치업은 이제 3D를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다른 3D 프로그램보다 조금 쉽게 배울 수도 있고 기본적인 조작법이 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쓰고 있는 3D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일단 스케치업 자체에는 모델링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포디움이나 브이레이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표현할 수 있는데 브이레이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맥스에서도 쓰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면 스케치업으로도 아주 다양하고 예쁜 정말 실제 사진처럼 표현할 수 있는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캐드는 당연히 설계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는 프로그램이시죠? 일단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설계 디자인 쪽 파트로 가신다면 캐드는 정말 꼭 배우고 가셔야 돼요. 이거를 못 다루시는 분은 입사 지원 자체를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만큼 기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한두 달은 꼭 배워서 자격증까지는 따지 않아도 잘 다룰 수 있을 정도로는 배우시는 게 좋아요. 캐드는 이제 설계, 도면을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으로 맥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3D 모델링 프로그램인데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스케치업처럼 브이레이 기능을 이용해서 모델링 렌더링을 표현할 수 있고요. 스케치업보다 디테일을 표현하기는 맥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건데 맥스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라이노인데요. 라이노에 있는 사이클이라는 기능이 일단 업계 최고라고 표현을 할 정도인데 라이노는 사실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도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건축보다는 제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라이노 프로그램을 배우고서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로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표현하는 것도 놀라울 정도이기도 하고 일단 렌더링을 표현했을 때 맥스랑 스케치업은 정말로 저리 가라? 맥스 스케치업이 큰 범위 내에서 집이나 뭐 건축물 이런 거를 표현을 한다면 뭐 제품이나 쿠션의 질감 하나하나 이런 표현은 라이노가 정말 더 적합한 것 같아요. 특히나 기계를 만들 때 기계 표현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정말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세세한 표현 하나하나 디테일 마감 이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만큼 정말 표현이 잘 나오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하는 빔. 사실 제가 이거는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한 건 저도 모르는데 제가 뭐 찾아본 내용을 얘기해 드리자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건축물 견적, 공종별 중복 확인, 환경 분석, 건축물 유지 보수, 건축 시뮬레이션, 면적 최적 계산, 도면 및 알람표 자동 조작.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저는 배우려고 하니까 약간 조금 포기부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말만 들었을 때는 진짜 최고의 기능인 것 같아요. 이거 배우신 분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이 밖에 이제 기능으로는 2D도 있어요. 뭐 포토샵, 일러스트, 플래시 이런 기능은 이제 아무래도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있네요. 이거 다 배우는데 정말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건축, 인테리어, 회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뭐 입사하는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 간단한 정보와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드린 정보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입사를 하실 때 필요한 포트폴리오와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팁을 전달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마지막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